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중대재해 근절대책, 무상보육 예산 통과 등 제33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됐고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에 관련한 보고와 토의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온다며 정부 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 배분하는 곳이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서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문체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한편 산사태 산불 원인 진단과 산림관리 개선 방안에 있어 벌채, 조림,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 최대 5천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현장에 가장 가깝고 생각이 신선한 하급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많이 수집된다면서 공무원사의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워낙 길었어서요. 거의 다 공개 내용은 뺀 건데도 상당히 깁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장윤희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장윤희라고 네.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길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라든가 대외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뭐 NSC 실무 협의 있을 거라고 뭐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현재 그 회의가 뭐 진행되거나 유사한 그 일정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은 좀 급박하게 대통령께서 바로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회의의 거의 절반 정도는 생중계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국무회의는 준비된 안건과 준비된 보고만으로도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는 않았고요. NSC 같은 경우는 실무 협의이든 그리고 NSC 본회의든 간에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달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아까 입장문 내셨지만 북한에서 이틀 연속 지금 담화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도 대화를 위한 조건을 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대통령실의 좀 자체 평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이 어제 그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건의가 이루어졌을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 및 담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는 고위 당국자의 이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워낙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난 몇 년간 특히 지난 전 정부 동안 좀 대결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게 좀 먼저겠구나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안 싸우는 것 이상으로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상태고 그리고 그게 가장 편안하게 적대감도 그리고 전쟁도 없을 그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였죠? 네, 한미 연합 훈련에 연합 연습 훈련에 관한 질문이신데 어제 정동영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임명식 다음에 티타임 때도 가끔 그렇게 그 정도만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는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더 아직은 나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오늘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권 내에서도 관세 협상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협정인 만큼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핵심 카드로 이제 조선이 꼽히는데 조선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문 일면에 차지한 다양한 협상에 대한 대상들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협상 과정 자체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좀 처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어쨌든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실용주의적인 원칙 안에서 결국 이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투명성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요소보다 지금은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국익의 관점에서 좀 협상 카드들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혹은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국무회의 질문해 주세요. 또 저 가고 나면 또 계속 전화하실 거잖아요. 네, 네. 대변인님 JTBC 네.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네. 일종의 토론회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기획해서 하시게 된 건지 중대재해 관련해서 토론처럼 해보자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도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재명 정부가 구성한 새로운 내각에 2명 빼고는 다 오신 회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오늘 청문회 진행 중인 국토부 그리고 문체부 말고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내각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 그 토론이나 혹은 보고 형태는 있었지만 좀 더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하더라도 이미 이제 4가지 정도는 예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토론 과제로 산림 대기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산업 안전 관련해서 SPC 내지는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뭐 포스코 관련한 이런 것들, 산업 안전 관련한 것들도 있었고 사실은 소비 쿠폰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이라던가 이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 안전 관련한 토론이 워낙에 한 20분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길어졌다. 네, 이런 보고는 다음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예고를 하셨는데 다음에도 이제 일종의 그 정부 부처 보고의 전통적 양식이 아니라 국무회의 차원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산업재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 금융위 다양한 부처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로는 독립된 분리된 정보 보고 내지는 부처 보고의 양식보다는 부처 간 벽을 다 깨고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부처 보고의 양식을 깨서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대변인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제 워싱턴으로 출국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지원 사격으로 볼 수 있을지 대통령실과도 좀 사전 조율이 된 출장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사기업의 수장이 가신지를 제가 일단 몰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 어렵고, 네, 대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님 뉴스원 한채중 기자입니다. 저도 관세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수시로 보고받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체적 사안은 알 수 없겠지만 현재 대통령실에서 파악하는 좀 협상팀의 분위기랄지 이런 거는 좀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시한이 얼마 안 남아 있어가지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무진들이 지금 계속해서 협상 과정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쁘게 그리고 아주 넓은 거리를 지금 다 소화하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보고받고 계실 거라 짐작이 되고요. 뭐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네,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손입니다. 저도 관세 협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님께서 수시로 좀 보고를 받고 계시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는 뭐 관세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좀 전략적으로 뭐 침묵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이런 카드를 쓰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대통령님께서 따로 좀 주재하시는 것도 이번 주에 뭐 관세대책회의가 비공개라도 좀 열릴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무 단위에서 계속 치밀하고도 준비된 협상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보고를 받으시기는 하지만 뭐 계속 저희가 지금 협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 분들도 뭐 미 상무 장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가 실무진에서 거듭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받는데 네, 최종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신다. 그러나 회의 주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그 오늘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미리 어떤 분은 미리 자료를 보고를 드린 것 같고 어떤 분은 즉석에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사안을 모두 다 숙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 산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신 주제인데 혹시 대변인님께서 예상하시는 다음 국무회의 공개 토론 주제가 좀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워낙 그 토론과 토의를 그 즐거워하십니다. 뭐 김민석 총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더블 코트로 유쾌한 토론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질문을 하실 때 대략적인 현안들을 파악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셔서 질문한다기보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양식이나 형식 자체가 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령 식사를 하면서도 식사 과정에서도 좀 토론이 이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청 보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양쪽이 다르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벌목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은 벌목이 뭐 좀 더 환경이 나쁘다, 아니 환경이 더 좋다. 탄소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과 배출량의 문제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과학적인 걸 텐데 왜 탄소 배출량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입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아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환경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림청 장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송미령 장관도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라 질문을 던지지만 거의 어느 정도 확답을 가진 이것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이게 왜 이럴까라는 좀 뚜렷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계속 토론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산재 말고 다른 제가 지금 방금 예고 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 산재 관련 토론이 너무 길어져서 그 산림청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났고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토론을 진행해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벌목 체계 과정 내에서의 혹시 공공근로로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요를 넓혀보면 어떨까? 이건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운을 띄우고 서로 이렇게 자유 토론만 진행이 됐고 준비한 보고 안건에 대해서 미리 다 진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